나가도 괜찮아요? 로스쿨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너무 많아요. 저번 영상이나 저저번 영상에서 이제 음악평론가가 꿈이셨는데 네, 맞아요. 변호사가 꿈이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만약에 그 배철수 음악 캠프 같이 라디오 DJ 시험 있다고 했으면 저는 진짜 그거 봤을 거예요. 근데 라디오 DJ 같은 경우는 유명한 연예인 중에서 목소리 좋은 사람이 DJ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의 할아버지가 변호사였대요, 옛날에. 그래서 엄마가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을래나?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되게 잘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공부하는 게 재밌었던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엄청 독한 스타일도 아니에요.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웠어요. 혹시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머리가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막 하루에 막 12시간씩 막 엉덩이에 붙이고 공부할 정도로 의지가 막 강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비추예요. 직업이요? 로스쿨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밖에서 보는 거랑 들어가서 부딪히는 거랑 진짜 달라요. 화면이 진짜 지옥 같았어요, 진짜. 쉬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왜 밖에서 보면 들어가면 더 될 줄 알잖아요. 저도 들어가면 대충 이제 연애나 하고 왜냐면 실제로 완전 초창기 때는 이제 그런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다들 정말 똑똑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다들 보통 아니어서 꼭 우리 동기가 아니래도 또 주변에서 변호사 시험 붙는 걸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약간 저같이 머리에 스쿨라지도 않은데 약간 순둥해. 뭐 도끼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보이잖아요. 네. 도끼가 없고 약간 맹한 상태로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 거의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저는 벌써 위험하네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잖아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래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꽃집 사장님을 생각해보면 행복한 사람들만 보잖아요.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물론 성공했을 때 얘기겠지만 콘서트 할 때 보면 막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잖아요. 그죠. 행복한 사람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변호사는 행복한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다 조급해하고 다 자기 사건 신경 써달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그 사람도 인생이 달려있는데 대충 할 수도 없고 그럼 그 얘기를 계속 듣고 불행한 사람 보고 요게 처음엔 재밌어요. 처음에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가 저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 가슴 뜨거워지는 거는 한 2년 있으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한번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힘들어요. 한두 번 후회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부분도 이제 자기도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게 좀 좋겠네요. 막 누구 힘들다 하면 같이 막 힘들고 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멘탈 갑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TI로 따지면 약간 ENTJ들? ENTJ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겠지만 약간 결정장애인 애들 있잖아요. 내가 약간 결정장애거든요. 네. 나는 데이트할 때도 초반에 이렇게 점수 따야 될 때만 내가 막 이렇게 데이트 코스를 짜지 따라가는 게 편해. 타고나기를. 나가도 괜찮아요? 어? 매일 하루에 수십 개 중요한 결정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다르고 저렇게 했을 때 결과가 다른데 그거를 나만 보고 있어. 물론 대표님한테 진짜 모를 때는 가서 물어보는데 네. 맨날 대표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하기 힘들어하는 성격이나 막 약간 자책하는 성격 애초에 얼씬하지를 마라. 로스쿨에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불행하진 않아요. 또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변시 있잖아요, 변호사 시험. 그건 좀 많이 어려운 편인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가 되게 좋거나 아니면 정말 지독해가지고 그거를 다 소화를 어떻게든 하면 붙어요. 다 붙는데 다 애매한 스타일들 있잖아요. 머리도 애매하고 노력도 약간 애매하게 하고 대충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스타일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을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장에 딱 앉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그 지독한 3년 과정을 버티고 유급 안 당하고 또 졸업시험까지 붙은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물어봐도 대충 뭐는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아무튼 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맹한 스타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 항상 변시가 1월에 있잖아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내가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12월 내가 27일인가? 해박되기 거의 직전에 모의고사를 내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풀어봤어요. 근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시험이 이제 한 1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 또 안 되겠다.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 슬슬 생각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밤에 이제 담배 피면서 집에 오면서 마치 빈털터리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법대도 몇 년을 다녔는데 법대도 다니고 로스쿨 다니고 막 근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진짜 절망했었는데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도 준비를 내가 그동안 어느 정도 해왔다면 내가 포기해서 떨어져 봐야 얼마 안 되는 점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될 것 같을 때 그냥 하면 돼.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아슬아슬하게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포기해봐야 큰 점수 차이로 안 떨어진다니까. 준비한 게 그동안 있기 때문에 막상 시험장 가면 또 다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되게 뻔한 얘기 같은데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변시도 얼마 안 남았고 진짜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부할 때 좀 꿀팁 막 이런 거 있나요? 근데 저는 수능을 언어 영역을 진짜 개망했었어요. 근데 제가 리트 땐 또 언어 영역을 존나 잘 봤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언어 영역은 일단 만약에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러나가 있어. 그러면 시간 없으면 앞에 거 안 봐도 돼. 개꿀팁. 와. 그걸 깨닫고 나서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수능 때는 언어 영역으로 시간을 아예 없어서 아예 그냥 밀었어요. 한 권으로. 그러니까 망한 건데 그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나이 먹고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막 앞에 말해도 그러나 하고 얘기해버리면 그 뒤가 핵심인 거예요. 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글 읽을 때 한 문단이 아무리 길어도 그러나 뒤에만 보면 돼. 시간 없으면. 제가 볼 때 수능과 변시를 앞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해주면 좋을 것 수능은 같은데. 너무 저기 오래돼서 제가 별로 응원해주고 싶진 않고 수능은 솔직히 하루 뭐 몇 시간 보면 끝이잖아. 그래서 뭐 어려워. 대충 보면 되지. 근데 변시는 4박 5일이에요. 4박 5일. 와. 4박 5일 보는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와, 4박 동안 멘탈 개깨지겠다. 4박 5일 그래서 아침 10시에 가서 저녁 7시에 집에 와요. 그 짓을 4박 5일을 해요. 그럼 변시 보고 나면 다음날 되면은 토해요. 토해 진짜. 너무 그동안 긴장한 게 갑자기 풀려서. 그래서 했어요? 아 진짜 캠박스예요. 그래서 변시 앞두신 분들 진짜 이 비인권적인 시험 보시는 분들 진짜 진심으로 죽지 말고 화이팅.